봄은 아름답기로 특히 유명합니다. 벚꽃, 뭐 이런 풍경, 바다 풍경 아주 유명한 아름다운 곳이었는데요. 강정마을 곳곳이 지금 도로공사로 엄청 몸살을 앓고 있었어요. 특히나 지금 공사중지 가처분 소송까지 벌어지고 있는 도로공사가 있습니다. 바로 해군기지 진입도로공사인데요. 해군기지 진입도로공사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 두 분을 모시고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2016년도부터 강정에 살고 있는 엄문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2015년부터 서귀포에 살고 있는 이광희입니다. 정식 명칭은 제주 민군 복합형 관광 미항 주 진입 도로 개설 사업이고요. 근데 실제로 강정 해군기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부터 출발하는 길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일주도로까지 총 길이 2km 정도 되는 4차선 도로공사. 이 공사 2009년도부터 첫 계획이 발표됐는데요. 2016년도에 이미 해군기지는 완공이 됐어요. 네. 그런데 이 도로는 아직까지 절반의 그 과정도 거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문제가 많았던 거죠. 애초에 시행자는 해군이 맞고요. 착공을 하지 못한 채 2016년도가 되었고, 공사가 이제 취소될 위기에 처하자 제주도에 시행을 이관합니다. 해군이 해야 할 일을 제주도가 지금 그럼 떠안은 거예요? 제주도는 이런 여러 가지 리스크를 안고 이 사업을 굳이 시행할 이유가 사실 없는데도 예산도 하거든요. 그럼 제주도 예산에 써 있는 겁니까? 도비가 들어가는 게 있죠. 당시 제주도 의회 회의록을 보면 의원들도 전부 다 반대하고 굉장히 왜 불필요한 사업을 이것을 우리가 떠안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되게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승인하기에 이른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제주도가 자기 손으로 자신들이 보호해야 할 지역을 스스로 망가뜨리는 데 앞장서는 그런 모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공사중지 가처분 소송을 할 때 네. 채무자로 제주도뿐만 아니라 사실은 해군도 함께 저희가 거론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아직 풀리지 않은 의문이 2016년도 1월 15일자로 이행했다고 되어 있는데 2019년도에 실시 설계 변경 고시에 의하면 여전히 시행자가 국방부 제주 해군으로 되어 있거든요. 가장 중요하게는 지하수 특별관리구역이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가축 사육을 할 수 없는 구역이고 공장을 설립할 수 없는 지역인 거예요. 제주도에서 두 번째 크기의 상수도 보호구역이거든요. 절대 보존지역이라는 게 제주도가 어떠한 난개벌로부터도 보호하기 위해서 해놓은 마지막 장치인데, 절대 보존지역은 그래서 특별법상 제주도지사의 권한으로만 가능한 공사인데 그걸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거죠. 그 일대 전체가 강정천 전체 구간이 도순리 농나무 자생지 국가지정 문화재 천연기념물입니다. 그래서 그 구간은 절대로 교각이 지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꾸준히 해군이 제주도에 이행하기 전에 문화재청에 계속 문화재 현상 변경, 일부 구간 해제를 계속 요청합니다. 제주도가 선형 변경으로 해서 다시 설계를 다시 바꿉니다. 그렇게 해서 조건부로 동의를 얻는데, 그 조건부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냐면 가장 농나무가 헐거운 구간에 농나무를 뜯어서 옮겨서 이식하는 방법인 거죠. 환경영향평가도 분명히 했을 텐데 상수원 보호구역에 절대보존지역에 문화재 보호구역에 등등등등등등 이 환경영향평가를 어떻게 넘어간 거죠? 저희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넘어간 건지. 마을 안 신당 일례 땅에 500년 된 단팔소 나무가 유명하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천연기념물 제 544호이고 2013년도에 제정됐어요. 환경영향평가서상 문화재, 국가지정 문화재 혹은 천연기념물이 공사구역보다 하류에 있을 경우에는 공사가 굉장히 어렵거나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공사를 하고 있는 거죠, 상류에서. 그래서 보니 환경영향평가서상에 이 국가지정 문화재 단팔소의 위치가 상류로 수백 미터 올라가서 표시가 되어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리고 멸종위기종 설립란의 위치도 하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류로 옮겨져 있었어요. 그 정도면 뭐 실수나 뭐 오차가 아니라 허위라고 저희는 생각하는 거죠. 강정도 전체 구간을 답사를 하게 됐는데 이미 도순천에서 강정천이 시작하는 입구에서부터 엄청난 주상절리 절벽이 무너져 있었던 거예요. 해군기지 진입도로 공사 이후 강정천에 있는 주상절리 붕괴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천공 작업을 한다 아니면 포크레인으로 안반을 건드리면 그런 그 울림이 있잖아요. 흔들리는 게 전달될 수 있거든요. 이미 세로로 전리가 나와 있었는데 지중 진동에 의해서 그 전리가
굉장히 안전할 리가 없었던 거죠. 자기네들은 명목상 이제 그 상수원 보호구역이니까 네, 다리를 놔도 하천 그 바닥에다가 교각을 놓지 않겠다는 뭐 좋은 공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네. 그 하천 옆에 이렇게 절벽 형태로 이루어져 있던 지형을 허물어서 바닥까지 긁어낸 다음에 거기다가 파일을 박았어요. 그러니까 바닥 한번 긁어내고 거기다가 다시 흙을 쌓아서 높이차를 만들어 놓고 천공을 했단 말입니다. 천공이 다 끝나고 나서는 그걸 또 안에 밀어 넣으려고 또 그 바닥까지 긁어내고 밀어 넣고 다시 흙을 덮었어요. 근데 이제 자기들 입장에서는 바닥을 건드린 게 아니라는 거지. 뭐 평소에 자동차 진동이나 비바람에도 영향을 받아요.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지형인데 거의 한 2달 가까이를 그 드릴 한타 천공기라 그래갖고 그 지하에다가 그 새말픽을 막는 네. 기계가 들어와서 계속 드릴링을 했어요. 얼마나 깊이로 그게 들어간 거예요? 자기네들 말로는 11.7m까지 뚫었대요. 밀어 넣는 파일을 보면 네. 뭐 한 3m에서 5m 정도 되는 파일을 저희들 눈에 한 구멍에 들어갈 때 계속 결속을 시켜갖고 집어넣고 세는 4번씩, 5번씩, 6번씩 넣으니까 그거를 그냥 양쪽에다 합치면 한 160개, 200개 정도 나갔죠. 그 과정에서 당연히 진동이 그쵸, 안 갈 수가 없잖아요. 발생하죠. 이 강정시안이 오래된 하천이에요. 그러니까 뭐 딱 단측대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네. 용암이 한번 흘러서 그 쌓여놓고. 용암판을 한번 형성을 하면 그에 또 수만 수만 년이. 년간 또 그 내가 흐르면서 퇴적층을 이뤄요. 그 퇴적층 후에 또 화산이 몇 폭발해서 단씩 쌓여 있죠. 이렇게 3단, 4단씩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화산송이나 아니면 점토질 같은 아주 그 부드러운 흙 위에 큰 바위 판들이 올라가 있는 얹혀져 형태예요. 있는 형태인 얹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동이 약간이라도 오면 쉽게 훼손. 쉽게 훼손이 훼손이 되고 무너질 수 있는 새로 전리가 난 구조예요. 불들이 예. 제주순정TV 네, 이런 많은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제주 도민들에게 이 해군기지 진입도로 공사 문제가 이렇게 표면화된 것은 깔따구 요충 때문이잖아요. 서귀포 시민들이 뭐 상수도에서 물 받아 먹으면서 이제 네. 뭐 거기서 깔따구 발- 유충이 나왔으니까 그때부터 이슈가 된 건데 강정 정수장에서 발견된 수돗물 유충은 인천 수돗물에서 발견된 유충과는 다른 종류의 깔따구 유충으로 확인됐습니다. 서귀포시 강정 정수장의 수돗물에서 지난해에 이어 지난달에도 깔따구 유충이 또다시 나왔는데요. 네, 두 번이었죠, 작년 그죠? 10월 말 올해 2월 초 10월, 2월. 4개월 차이로 도정에서 얘기하는 거는 뭐 작년 여름에 태풍 내습으로 상류에서 토사가 많이 휩쓸려 내려와서 유충이 생긴 거다. 그 일반 토양 위에 고인 물에 썩은 물에 알을 낳고 있다가 예, 그 흙이 쓸려 내려가면 하천에 함께. 직접 유입되니까 예, 깔따구 유충이 이제 안에 서식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강정에는 한 번도 그런 일이 오랜 세월 동안 없었단 말입니다. 그쵸. 공사하기 전까지는. 그렇죠. 그러면 기존의 그 강 주변으로 농지 있는 부분에서도 그렇게 유입될 만한 흙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교각 공사를 하면서 그 양쪽을 절개를 많이 했어요. 포크레인이 들어가서 교각 놓는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수도 없이 절개를 하고 그 절개된 흙을 나중에 다시 쌓아야 되니까 돈떼기라고 하는 큰 포대에다가 넣어서 그걸로 임시 제방을 쌓았단 말이에요. 눈으로 봐도 한 400개, 3,400개 되는 건데 그게 쓸려 내려갔으면 그냥 그 수백 현장에서만 톤의 모래가 3,400톤이 쓸려 내려간 네. 거예요. 취수원 쪽으로. 태풍에 내려왔으면 상류부터 큰 물살에 내려왔으면 내끼리소 아래에 취수원에 댐이 있어요. 작은 네, 댐이. 네, 네. 네네. 그 댐에 걸리면 상대적으로 가벼운 토양은 다 넘어가요. 나중에 남는 게 자갈이나 돌밖에 안 남는단 말이에요, 밑에. 근데 준설 공사할 때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자갈이나 돌은 하나도 없고 뻘 진흙만 수백 톤이 나갔어요. 덤프트럭에 실어갖고. 그 임시 제방이 한번 쓸려 내려가고도 네. 이 사람들이 다시 그걸 복구를 하겠다고 흙을 계속 파고 흙탕물이 계속 흘러들었으니까 이게 저는 그때 깔따구 유충까지 흘러들어서 취수원까지 들어왔다고 봐요, 저희는. 뭐 태풍에 의한 영향이라고 전혀 볼 수가 없고요. 상수원 보호구역이고 서귀포 시민 50%가 넘는 시민들이 저 물을 먹는데 그 물이 그냥 눈에 보기에도 흙탕물이 돼 있으니 상황이 심각했던 거죠. 그거는 뭐 생명권하고 직결돼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제주도정도 답답한 게 깔따구 유충에만 자꾸 집중을 해요. 지표생물이잖아요. 그쵸. 사급수 지표생물인데 그렇죠. 오염이 돼서 수질이 떨어졌다는 얘기인데 사급수.
자꾸 정수장의 필터만 신경을 쓰고 그러니까 거기만 말입니다. 돈을 넣는 예산도 거예요. 어디가 지금. 무너졌고 어디서 네. 유입될 수 있고 그거를 차단하려고 해야 되는데 일반 하천 또는 취수원,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불가피하게 공사를 해야 될 경우에 지켜야 될 규정들이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네, 네. 식수를 뭐 더럽히거나 하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될 규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지침들이 지켜진 게 하나도 없어요.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충분한 이격거리를 두고 토지 매입이 좀 많고 예산이 늘어나더라도 반드시 이격해서 돌아 들어가라는 규정이 있어요. 네. 자기네들도. 네, 네. 근데 그 규정을 갖고 있는 환경부가 취수원 배를 가르는 공사를 허가해 준 것도 이상하고 네네. 강정천을 이렇게 지켜보면 상류에는 건천이에요. 우기 때 물이 없다가 넷기리소 같은 일정 소에서 큰 물이 솟아올라서 하루 종일 내내 그렇죠. 저런 물이 흘러요. 그 물이 대부분 큰 물줄기는 상류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지하에 함량이 된 거거든요. 보통 1년 강우량의 45% 정도가 지하수로 들어간다니까 제주도는. 그 물에 저 사람들 공사를 하면서 물길을 건드려 놓거나 지하수 공간을 건드리면 여러 가지 오염될 수 있는 원인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지하 담수 안에 압력이 떨어지면 바닷물하고 바닷물이. 붙어있는 담수가 같이 침입을 해서 들어와서 염분 농도가 높아지면 그때부터 또 못 먹는 물이 되는 거고 나중에 도로가 개통이 되고 본격적으로 통행이 이루어지면 이제 그때는 중금속하고의 싸움이 되는 거고 예, 오염물들 각종 그 깔때기 유충보다 훨씬 더 심한 오염물들하고의 뭐 싸움이 되는 거죠. 그거를 막지 못하면 결국에는 취수원으로서의 기능도 상실하게 될 거고 깔따구 유충만 상상했지. 네. 제주의 미래까지도 이렇게 훼손되고 있다라는 게 너무 답답한 현실입니다. 좀 환경청이든 제주도정이든 자기네가 해야 할 일을 좀 나서서 좀 해야지. 이거 큰일 나겠어요. 왜 불과 2km밖에 되지 않는데 이렇게 무리해서 그리고 도로 공사 비용도 굉장히 크거든요. 200억이 넘어요. 2km 공사를 내는데 그런데 요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일주도로까지 빠르게 해군만의 단독도로를 만들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제가 의심하는 것은 거기로 가는 길이 3개 이상이 돼요, 마을에서. 이미 도로가 3개 이상이나 놔져 있어요. 네네. 특히나 월평 해안에서 도순초등학교를 거쳐서 일주도로로 빠지는 말진로가 있는데 그 도로는 현재 확장 중에 있고요. 심지어 그 도로는 민군 복합형 관광 미항 정문을 경유합니다. 그 외에도 선반로, 월드컵로, 진입로 등등이 있는데 4개 이상의 그 위로 올라가는 길들이 있는데 왜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출발하는 반듯한 길을 가지고 싶은가. 그래서 저희는 군사도로 혹은 해군만의 단독 도로를 갖고 싶은 것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거는 아, 어떻게 진짜 물러설 수가 없는 문제예요. 그렇죠. 먹는 물에 관한 문제고 삶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서귀포 시민들, 제주도민들이 스스로가 목소리를 내주지 않으면 어쩔 수 없죠. 나중에 뭐 도정에 예비형을 사줄 건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일단 저희는 좀 살고 봐야 되겠어요. 예. 저에게 이 도로를 왜 막느냐고, 도로공사를 왜 막는 싸움을 하느냐고 묻는다면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모두에게 위험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중요한 건 이 위험이 어떻게 왔는지예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저 도로가 나오고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그곳에 기들어 살고 있는 생명들이 죽어가는지, 그 어떻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소송 과정에서 저희가 탄원서를 한 번 받았었는데 72시간 만에 무려 8,200명의 시민들이 탄원에, 많은 시민들이 되게 관심 주시면서 자신들의 이름으로 실명 현수막도 걸어주고 계시고, 그래서 저희가 소송에서 지든 이기든 시민은 계속 이 문제를 제기할 것이고 운동은 계속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광희님이 말씀하셨어요. 물러날 수 없다. 제주 해군기 네네. 진입도로 공사 문제는 우리 생존과 직결되어 있는 물 문제다. 힘내서 열심히 물러나지 않고 잘 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